현대차가 엔비디아와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기술 협력을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면서 자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을 더 빠르게 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력의 최대 수혜자는 현대차보다도 오히려 보스톤 다이내믹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봇계 스팟으로 유명한데 기아의 광명 공장, 그리고 BMW의 영국 플랜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도 이미 실제로 투입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하기에 위험한 구역들이나 정기 점검이 필요한 설비에 이 스팟의 활용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LG가 투자한 로보티즈 같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지 여전히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숫자로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이미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본격적인 매출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로봇계 스팟과 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의 하드웨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블랙웰까지 이 고성능 AI가 탑재가 되면 같은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의 옵티머스와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잘 나가고 있던 자동차에서 이 로보틱스로 이 정도로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미래 먹거리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 구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려면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성공의 핵심 키가 될 것인데요. 자, 이에 따라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의 로보티즈가 될 현대차가 로봇 사업 성공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 인수가 들어갈 오늘의 급등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10만 구독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먼저 정의선 회장의 주요 지분을 한번 볼게요. 상장, 비상장 주식 가치를 다 합치면 이 5조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현대글로비스 20%의 엔지니어링, 오토에버 순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지분은요 0.3%, 1%, 2%대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 필요 없고 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국내 10대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순환 출자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순환 출자라는 게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를 해서 자금을 늘리는 지배 구조인데, 이 복잡한 걸 왜 할까요? 총수 일가가 지분이 적더라도 이 여러 계열사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상단에 위치한 이 현대모비스가 이 출자 구조의 중심인데요.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자동차, 기아로 내려오는 구조고,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현대모비스의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0.3%밖에 없잖아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부터 이 현대글로비스,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 회장 자산이 5조 정도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는 꼴랑 90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아직 상장도 안 된 주식이죠. 그럼 나머지 이 현대글로비스가 2조 정도에 현대차 1조, 나머지 5조 2천억 정도 되는 주식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 내봤지만 이런 재벌들,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면요 수익금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야 되는 금액이 최소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는 없는 자꾸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이런 순환 출자 구조니 뭐니 머리 아프게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대기업 오너들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이 7% 정도고 아버지 재산도 아직 5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빠 돈은 내 돈이 아니죠. 정몽구 회장은 4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재산 4조 8천억을 이 누나들이랑 갈라야 됩니다.
정몽구 회장이 니들은 출가 외인이니까 이거 의선이 다 줄 거야 라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이 법적 상속비의 절반은 법원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랑 담합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20%를 들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가치와 이 2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미래가 정의선 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제품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이 로봇계 스팟과 이 아틀라스, 개와 인간형 로봇이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 전용 로봇군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의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AI 칩인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로봇계 스팟과 스트레치, 사진에 나와 있듯 이 로봇의 팔입니다. 로봇 개도 단순히 정보 수집과 이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물건 이동 정도는 해줘야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이 스트레치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 있어선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이 로봇계 스팟들을 공장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로봇의 운영 체제예요. 이런 여러 대의 로봇을 하나의 관제 통합 시스템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에 따라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LG가 로보티즈에 투자했듯 현대차가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 또는 완전 인수까지 할 오늘의 대박주 두 종목, 로봇 팔과 이 손의 핵심인 관절 기술의 핵심 한 종목과 로봇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기업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스톤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 얘기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여기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성을 나타낸 원형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20%가량의 소프트뱅크 그룹이에요. 자,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파란색이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현대차죠. 그룹 차원으로 이 현대차에 더불어서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 20%까지 80%나 투자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완전 인수의 의지겠죠. 자,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부러 현대차가 상반기 IPO 신청 서류를 안 내면서 상장을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거예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이때만 해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이라 2024년 매출을 보면 4,400억 원의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1,200억 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런 규모의 적자는요, IPO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에요. 상장 이후에도 그간의 손실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큰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에 이 그룹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보스톤의 상장 이슈에 있어서 화두가 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이 풋옵션 리스크인데요. 이 풋옵션이라는 게 뭘까요?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데요. 콜옵션의 반대인데, 특정 시점에 내가 원하면 너한테 무조건 이 가격에 이걸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는 일종의 매도 청구권입니다. 즉, 소프트뱅크는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올해 상장을 안 하면 남은 이 20%가량의 주식을 현대차한테 팔 수 있는 이 풋옵션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장을 해야지만 이 풋옵션 행사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2021년에 인수를 했고 4년 이내에 상장을 실패하면 지분을 강제 매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나와 있죠. 현대차는 보스톤을 상장시키는 대신에 적자를 탈출시키겠다, 이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현대차에 내 지분을 사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그 예상 인수 자금이 대략 2,900억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측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소프트뱅크는 원래 약속한 대로 풋옵션 계약대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내 집은 현대차가 사가면 손해도 안 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상황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기회에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완전히 100% 우리 자회사로 만들어 버리겠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못해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 수 있게 됐고,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이 보수적인 손정희 회장은 미리 팔아서 손해는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이 로봇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통한 목적은 결국에는 이 지배구조의 개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를 사들일 수 있는 이 총알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현대 모비스를 장악하면 그 수직 아래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지배가 가능해지는데, 모비스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규모가 대략 6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 6조 원을 확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이 필요할까요? 현 시점에서 6조 원 수준의 현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꽂아놓은 이 지분 80%의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IPO 또는 지분의 매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 자금을 기반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핵심 전략이라는 건데요. 지분의 30-40% 정도를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수치가 되겠고, 이 자금을 통해서 풋옵션 대략 2,900억 정도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나머지는 지분 확대의 총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는요, 보스톤 다이내믹스 주식 판돈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지분도 팔아야 되는데, 현대모비스에서 이 AS랑 모듈 사업부를 분할한 다음에 이걸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는 이펙트가 나오겠죠. 근데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 지분 보세요. 무려 23%나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와 인수합병시켜서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펌핑시킨 걸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글로비스를 활용해 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교환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 글로비스 지분을 담보로 잡거나 매각을 해서, 또는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지분 스왑 방식을 활용해서 이 모비스의 지분을 늘리고요. 상장 차익 그리고 주가 상승분을 통해 모비스 지분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정의선 회장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반드시 미국에 상장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이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고요. 이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소프트뱅크가 행사할 2,900억대의 이 풋옵션을 인수하면서 이걸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글로비스로 쪼개서 흡수시킨 다음에 글로비스의 주가를 펌핑시키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23%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글로비스 주식을 기반으로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스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 현대차와 기아의 지배력까지 키우는 정의선 회장의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통한 빅픽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순간 이제 뒤가 없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앞으로 더 커지는 실내 서비스 로봇부터 해서 산업용 헬스케어 로봇까지 테슬라, 삼성, LG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인수할 오늘의 대박 종목 2가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 보물인 급등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당일 5%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2가지 부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 2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이상 수급,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중률이 90%에 가깝게 유지 중에 있고요. 이번 12월도 수익률이 아주 좋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수익률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는 따로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증권사와 무관하게 종목이랑 매수 가격, 그리고 등락률만 딱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화면이 키움증권의 실제 PC 포착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 만족 시간, 그리고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이 표시가 되어 있죠. 조건 만족 시간은 포착 시간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이게 매수 추천 가격입니다. 오늘 특히나 2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 5개나 포착하면서 대박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제일 위에 이 3표 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착 시간이 언제예요? 10시 12분에 현재 가격 3,245원으로 잡혔는데 이거 분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0시 12분 12월 11일 10시 12분 시가 3,245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저가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아냈죠. 3표 시멘트는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매수가 3,245원 대비해서 27%의 수익을 그대로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천일고속입니다. 동해안고속이랑 여기 시초가에 걸린 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이 고터 재개발 관련주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단기로 노려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천일고속은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33분, 그리고 현재 가격 35만 5,500원으로 잡혔습니다. 역시나 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9시 33분 시가 35만 5,500원 정확하게 알고리즘이 캐치를 했고, 바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종가 45만 7,500원까지 약 29%의 상한가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종목만 보시고 이 검색기로만 매매하면 100% 수익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만 주구장창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같이 첨부해드리는 이 매매 원칙대로 당일 5%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은요, 당일에 매도하고 끝내버리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제 영상이랑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의 수급이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보유해도 충분히 큰 성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2월 주요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요,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이 동해안고속부터 해서 3표 시멘트,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인 스피어랑 지니너스까지 이 급등주 검색기에 모두 포착이 되었는데요. 동해안고속은 5배가 넘는 수익, 그리고 3표 시멘트 87%, 스피어 75%, 지니너스 92%까지 이번 달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하기에 아직 미숙하거나 장중에 들여다보기 어려운 우리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 급등주 검색기 평생 무료로 사용해보고 싶거나 진짜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성과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제 채널 구독만 해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급등주 검색기를 신청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댓글에다가 구독했다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분인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신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분석 다시 이어가 볼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필수적으로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어서 종목 설명은 컴팩트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대박 추천주 첫 번째는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는 단순히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만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닉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형제 기업인 이 HD 현대중공업의 조선 용접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에이펙 행사에서 뉴로메카가 이 조선업 용접 로봇 기술을 선보였는데 김민석 총리도 관심을 가졌어요. 또 HD 현대3호에 이 용접 로봇을 공급했는데요. 현대 계열의 이 생산 라인 안으로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또 가장 최근 이슈인 휴머노이드 전용 이 액추에이터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은 인간형 로봇에는 필수적인 기술이면서 이런 로봇계에도 뉴로메카의 로봇팔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고 물류자동화 로봇인 이 스트레치에도 도입해가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보유하고 있는 정밀 제어 기술과 이 하모닉 감속기 기술은 국내에서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체 공급망이에요. 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봤자 로보티즈 정도가 될 텐데요. 로보티즈는 이미 LG전자의 투자가 들어갔죠. 시가총액도 지금 3조가 다 들어가서 현재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노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인 이 뉴로메카는 HD 현대와의 거래로 이미 시장에서 증명도 돼 있고요. 자체 제어기와 국산 모션,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으로 보유한 아주 국내에서는 희귀한 로봇 기업이에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팔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 또는 완전 인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뉴로메카 오늘의 대박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 이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과 두뇌 그리고 바로 로봇 관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이 만들지만 이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잖아요. 그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클로봇의 포지션입니다. 클로봇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사로 로봇 수십 대를 동시에 제어하고 또 학습까지 시킬 수 있는 AI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대의 로봇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대차의 핵심 파트너사예요. 잠시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AI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이라던가 또 서비스 로봇이 있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런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번 학습이 된 이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도 즉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계부터 스트레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까지 전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크롬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롬스는 관제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 로봇 간의 충돌 경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이 기술을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 제어 그리고 공장 내 자율 로봇 관제 시스템에 적용 중에 있고 향후에 현대차의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택시 관제까지 이 크롬스 플랫폼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이 되면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기까지 하는 완전 자율 로봇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 스팟의
공식 유통 파트너사로 이 클로봇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큰 내용인데 클로봇이 단순히 현대차 계열 협력사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로 격상이 됐고요. 앞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의 이 클로봇의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봇의 비즈니스 구조를 정리해보면 클로봇은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물류 솔루션에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기계나 설비 같은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전혀 없고요. 소프트웨어만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원가의 절감과 높은 마진율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로봇 플랫폼 기업인 이 클로봇이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소프트웨어 확장을 위해 투자 또는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운명이 달려있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추가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 및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추천주로 이 뉴로메카와 클로봇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로메카는 하드웨어, 특히나 로봇 8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겠고 클로봇은 이미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급락장이 나오면서 어느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야 적당한지 혼자서 하기 어려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요. 제가 각 종목별 매수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세 번째로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 구글 설문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큰 흐름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스피가 4,200선까지 전진했다가 최근 4,000선까지 대폭락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5천, 6천, 7천까지 갈 거다.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려갈 거다. 어느 쪽이신가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러겠지만 주식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이 원초적인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별의별 수식에, 보조지표에, 매매 기법에 뭔가 더 연구하면 마법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연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시장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주식을 안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만 이 외국인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요. 이 외국인이 쓸어 담은 금액이 6조 원이 넘어요. 당연 역대 최대치고요. 그 가운데 코스피 200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건드리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코스닥 기술주들, 예를 들어 로봇이라던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 달 12월 11일에 올해 마지막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미국 연준의 금리는 자연재해예요.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힘들어지고 내리면 수익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선진국 증시 기준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현 금리 수준 지나치게 제약적이다, 이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 현재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뭐 금이건 코인이건 죄다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놓는 건요,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량인데 2020년대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줄였냐?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이 풀었고요. 이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긴 했으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억제기도 완전히 깨진 겁니다. 현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온 세계가 각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각종 화폐, 이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급과 그리고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받던 이 300과 올해 300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자산 가치, 부동산부터 해서 물가까지 죄다 폭등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던가 금, 비트코인 뭐 하나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케이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금액이요, 수십억 단위로 아주 많다면야 뭐 부동산이건 달러건 금이건 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소형주들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발백중이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검색기처럼 꽤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추천 나간 종목을 보면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세명전기, 모니터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당일 매매 수익이 났거든요. 시간대가 오전 8시 48분 그리고 51분 52분 이렇게 개장 전에 추천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메신저고요. 먼저 로봇 종목이죠. 이 한라캐스트 보면 10월 23일 한라캐스트 일봉 시가 1%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12%대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 세명전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20%대의 초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이 모니터랩 한번 보면요, 이 모니터랩 역시 18%대의 이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나간 종목은 이 세 종목 다 두 자릿수 대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당일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이 팔아버려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우량주 투자보다 이 단기 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12% 그리고 세명전기 20%, 모니터랩 18%에서 각각 100만원씩만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고 수익률 50%죠. 50만원 정도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명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링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모두 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